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트코인 양자 컴퓨터로 암호화 해체해가지고 무효화 시킬 수 있다. 막 그런 루머가 떠돌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분석한 거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제목, 썸네일에 썼던 거는 비탈릭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개인 지갑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거는 실제 이렇게 말했지만 내용이 와전됐어요. 이게 어떻게 잘못 전달됐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전 올해 10월이죠. 그때 나왔던 속보입니다. 속보. 코인리스의 속보고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 X에서 양자 컴퓨팅 미래에 나온다. 이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올 거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미래에는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ECDSA 이거는 암호화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쓰이고 이더리움에서 쓰입니다. 두 곳에서 다 쓰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갑 관련된 겁니다. 지갑 관련된 알고리즘이고 이거를 깰 것이다. 양자 컴퓨터가 이걸 깨는 겁니다. 그래서 EOA를 개인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이더리움에서는 이 개인 지갑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이것만 보면은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끝난다. 블록체인 끝난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끝난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비탈릭이 혼자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랑 대화 중에 잠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코인리스의 속보로 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것만 이렇게 속보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와전됐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체 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대 비트코인. 아직 비공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피셜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자체는 못 뚫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오피셜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못 뚫는다고 나왔어요. 오피셜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비공식으로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측하건대 가능한 거는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이런 거 말한 겁니다. 개인 지갑. 이렇게 암호화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그쪽은 ECD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고요. 이 암호화가 양자 컴퓨터한테 뚫린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 지갑. 그래서 앞에서 비탈릭이 개인 지갑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이더리움 지갑 암호화도 이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암호화 방식입니다.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처음 개인 지갑 암호화를 할 때 썼던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게 그 문제에 대합니다. 아메드. 이게 실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메드라고 할게요. 아메드라는 사람과 비탈릭 부테린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중간에 저 앞에서 봤던 개인 지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근데 아마 이거를 처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7702가 네이티브 AA로 간주되는 걸 보니 재밌다. 원래 네이티브 AA는 7702가 아니고 7560이다. 그래서 비탈릭에게 물었다. 이거에 대해서. 7560이 이미 오피셜인데 왜 7702를 해야 되냐. 이거에 의한 인센티브. 이거에 의한 장점은 뭐냐. 7702가 7560보다 더 뒤에 있죠. 네, 좀 더 최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장점이 뭐냐.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대답을 했고요. 이게 그 속보로 떴던 그 내용입니다. 양자 컴퓨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7702라고 했던 거를 쓰는 이유는 양자 컴퓨팅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비탈릭이 얘기를 했고요. EOA 제가 앞에서 말했죠. EOA는 개인 지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거고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이 ECDSA 이거 제가 앞에서 말했죠. 비트코인 지갑과 이더리움 지갑의 암호화 방식이 이겁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개인 지갑 정말 맞을 것.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되게 많은 대화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 바쁜 비탈릭이 다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위에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7702, 7560 이거는 EIP고요. EIP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더리움 개선 제안이에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제안 그런 겁니다. 텍스트 논리로만 되어 있고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죠. 토론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큐먼트. 그리고 네이티브 AA라고 있었죠. 이거는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는 쉽게 설명을 해서 새로운 지갑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AA는 새로운 지갑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갑 방식은
양자 컴퓨터한테 뚫리지 않습니다. 그게 네이티브 AA예요. EOA, 이건 제가 현재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현재 지갑 방식이 EOA입니다. 그리고 ECDSA, 이거는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지갑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대화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풀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7702번 제안, 이더리움 그 제안입니다. 이거는 커뮤니티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7702번 제안, 이게 새로운 지갑, 아까 네이티브 AA라 그랬죠? 이 7702 제안이 새로운 지갑으로 간주되는 걸 보니까는 재밌다. 원래는 7702가 아니고 새로운 지갑, 이 네이티브 AA는 75602 오피셜이다. 근데 왜 7702 이런 새로운 제안이 간주되냐? 왜 이게 오피셜로 되냐? 7560이 먼저 나왔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702로 갈 때 장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이 대답을 한 거는 7560 현재 오피셜은 양자 컴퓨팅을 못 막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7702 이 제안이 개발이 되면은 양자 컴퓨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갑 EOA죠. 이거는 어쨌든 사라진다. 미래에는 이 EOA는 현재 암호화 체계 ECDSA로 구동이 되고요. 이거는 양자 컴퓨팅 때문에 무너진다. 양자 컴퓨팅이 현재 암호화 이 알고리즘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 대화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코인디스에서 속보로 뜬 거는 얼핏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양자 컴퓨터 때문에 망한다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대화는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에 따라서 결국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 대화를 보건대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비탈릭과 이더리움 개발팀은 벌써 양자 컴퓨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자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미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거를 비탈릭의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자 저항. 이더리움과 비트는 현재 같은 암호화를 사용하죠. 이건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ECDS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제가 관련된 그 기술 블로그, 그 전문가가 쓴 블로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 블로그를 요약하면은 2030년에 나온다. 빠르면. 양자 컴퓨터는 2030년에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먼저 양자 저항 준비가 끝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트도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쪽도 문제가 없다.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만들기 전에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소스코드에도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양자 컴퓨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탈릭의 최근 기술 블로그들을 보면요. 양자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이 첫 번째 쓴 그 계획이고요. 이더리움 개발 계획. 여기 보면은 보이죠? 가능한 미래 일부 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의 블로그입니다. 맨 아래 보면은 양자 저항이라고 나오죠. 양자 컴퓨터가 2030년대에 나온다. 스콧 에런슨과 같은 전문가래요. 양자 컴퓨팅 전문가. 양자 컴퓨터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그리고 2030년. 이게 빠르면입니다. 빠르면 2030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현재 지갑은 양자 컴퓨터한테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자 저항 준비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머지에서는요. 첫 번째 그 시리즈, 블로그 시리즈. 여기에서 양자 저항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그 블로그입니다. 마리 블로그지 이거는 사실상 논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양자 컴퓨터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외에 시리즈가 있어요. 저 블로그 시리즈가 있고 마지막은 플러즈라고 하는 6번째 블로그입니다. 이게 파트 1부터 파트 6가 전부 다 이더리움의 미래에 관련된 겁니다. 아마 과거에는 레이어 2에 관해서 이렇게 썼겠죠? 그 이후에 개발이 진척이 됐을 거고요. 그 결과가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입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미래에 대한 블로그 썼고요. 이거 6부 스플러지 여기서도 나옵니다. 핵심 목표 뭐냐?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완벽하게 끝내겠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 고급 암호화를 장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정 추상화 보이죠? 계정 추상화가 꽤 넓은데 거기에 일부가 양자 저항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갈게요. 여기 있죠? 계정 추상화 어떤 문제를 해결하나요? 양자 저항,
암호화로 전환. 양자 컴퓨팅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양자 저항을 개발해서 암호화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게 네이티브 AA, 새로운 지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혹은 뭐 그런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요. 결국 자동으로 블록체인 내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블록체인 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키 교체되고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양자 저항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탈릭 부테린이 만한 양자 컴퓨팅 때문에 블록체인이 망한다. 이게 헛소문이고 어떤 게 바른 결과인지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